日西家，飞鸟下雨晚。 중국 문학사에서의 빼어난 문인들, 그들의 이름을 붙인 백주가 중국의 여러 시대고 그것들이 또 오늘날의 설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들 문인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연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연명이라고 하면은 그의 작품들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한테도 꽤나 익숙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도연명은 서기 365년에 태어났으니까 4세기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1700년 이전의 인물이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신라백제 고구려의 삼국시대였습니다. 그 먼 과거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와 산문들이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도 반성과 감명을 주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도연명의 연명은 호입니다. 본명은 잠, 즉 도잠입니다. 그리고 별칭이 오류선생이고요. 그는 오늘날 강서성 구강에서 태어났습니다. 구강, 주장이라고 하죠. 이전 회차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중국에서도 대표적인 명산, 즉 여산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산, 중국어로는 루산이죠. 일찍이 서동파가 여산 진면목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진면목이라는 이 단어가 널리 회자되고 아울러 여산까지 더 유명해지게 됐던 일화도 있습니다. 좀 빗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더 넓은 중국 대륙에는 참으로 많은 산들이 있겠죠. 그 많은 산들 가운데서도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10개의 명산들 뭘까요? 첫째가 산동에 있는 태산입니다. 공자님이 올랐던. 둘째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마다 많이 찾아가는 안위성의 황산이 있고요. 세 번째가 서동파의 고향에 있는 사천성 아미산이고요. 이 강서성 여산이 네 번째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에베레스트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것도 자기네 산이라고 그러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가 백두산입니다.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하는. 일곱 번째가 서안 근처에 있는 화산입니다. 여덟 번째가 복건성 무이산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대만에 있는 옥산이요. 마지막이 또 불교의 성지 중 하나로 유명한 산서성의 오대산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제가 꼽아봤더니 이 10개의 산들 중에 7군데는 올라가 봤더군요. 나머지 3개, 즉 대만의 옥산, 에베레스트, 그리고 오대산을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 도연명의 고향 땅에 이 소문난 산 여산이 있다 보니까 도연명의 생애와 그의 문학에서도 이 산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끝없이 왕조가 바뀌는 혼란한 시기에 태어난 도연명, 그 윗대 정조, 그 다음 할아버지 때까지는 큰 벼슬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버지 때부터 은둔 생활로 들어갔기 때문에 살림살이는 전혀 넉넉질 못했습니다. 게다가 도연명 8살 나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부터는 급격히 가시가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괜찮은 집안 자제들은 다들 가정교사 같은 분을 모셔다가 공부를 하곤 했는데 도연명은 거의 혼자서 독학으로 경전들을 읽어나갔고 또 성취하는 바가 컸습니다. 29살 때 고향 땅에 끄트머리 벼슬을 시작으로 해서 벼슬살이를 시작했는데 도연명의 성격상
벼슬살이가 맞질 않았어요. 그의 마지막 벼슬살이는 41살 때였습니다. 구강에서 양자강을 따라서 조금 동쪽으로 오다 보면은 팽택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는데 그 팽택의 사또를 한 것이 도요명의 마지막 벼슬살이였습니다. 왜 그가 1년도 안 돼서 그 사또 자리를 차버리고 고향으로 갔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분분하죠. 흔히 전해지기를 오두미 때문이다. 어느 날 아래 관리가 와서 그럽니다. 사또 며칠 후에 높은 양반이 우리 고을에 감찰을 오니까 사또께서는 공선이 맞으셔야 됩니다 라고 충고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도연명이 그 무식한 놈한테 내가 오두미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는 없다. 그리고는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5마리의 쌀, 오두미입니다. 그게 당시 지방 고을 사또의 월급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집으로 돌아와서 전원생활을 즐기는데 그때 쓴 천하의 명문이 곧 귀거래사였습니다. 전원에 묻혀서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아울러 우리 인생의 고단함과 그 덧없음까지를 반추하는 노래가 바로 귀거래사였습니다. 이후 이 고향집에 큰 불이 나갖고 집이 다 타버려가지고 읍내 쪽으로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당시가 가장 빈궁했습니다. 하여 그 좋아하는 술을 마실 수가 없는 나날이 거듭되고 그럽니다. 이 사정을 아는 주위의 친구들이 술상을 차려놓고 부르면은 무조건 가서 크게 취해서 돌아오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도연명의 시와 산문들이 모두 한 150여 편이 됩니다. 그들 작품들 가운데서 수리 이야기가 끼어든 것이 50편이 넘어요. 이렇듯 술은 도연명의 정신과 육체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 요소였습니다. 도연명의 대표작이라고 일컫는 몇 작품을 말한 귀거래사가 있고 또 도하원기 그리고 음주 오류선생전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도 도연명이 쓴 그 도하원기 때문이죠. 거기에 구체적인 무릉도원의 풍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000년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 현대를 사는 이들한테도 꿈의 이상향 같은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주란 제목의 시는 20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음주라는 시는 단순한 술 마시는 이야기, 그 즐거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에는 혼란한 정치 상황, 부패한 공무원들 이런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현실뿐만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전원살이가 얼마나 기쁜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편의 시 가운데 한 편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3편입니다. 도상향 천재하고 인인석 기정이네 유주 불경음하고 단고 세간명이라 소위 귀야하신 한들 기 부재 일생 아니던가 일생 분흥기인고 소교 여전경이로다 정전 100년 내요 지차욕 하성일까 도가 사라진 지 1000년이 되고 보니 사람들이 서로 정을 죽일 거리는구나. 술이 있어도 함께 마시려 하지 않고 오로지 세간의 이름과 이익만 쫓으려 하네. 출세해서 화려하게 살더라도 짧은 한평생에 지나지 아니하는 걸 그 한평생인들 얼마나 길 것인가.
한순간에 번갯불과 같은 것인데 살아봐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것을 애써 부귀와 명리를 얻어서 무엇에 쓰려 하는가. 재밌죠. 거의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 인간의 도리가 사라진 게 1000년이 되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 맹자 세상 떠난 지 거의 1000년이 되어버렸으니까 도가 잃어버렸다 이거죠. 사람들 느낌은 다 그런가 봅니다. 신라시대 때도 말세가 다가온다고 늘 걱정했던 지식인들이 많았으니까요. 이렇듯 자연에 묻혀갖고 술과 음악과 시를 사랑하면서 살은 이런 시인들 우리는 흔히 전원시인, 전원파 시인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앞서 소개했던 맹호연, 백거이 그리고 이 도연명 같은 인물을 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태어난 인물이 이 도연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작품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도연명을 전원파 시인 중에서도 비조 가장 초상이 되는 할아버지다 이렇게 중국 문학사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 도연명은 여전히 그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주위에 있는 사또들이 들어 도연명의 이름을 알고 또 그의 작품을 읽고 거기에 감복을 했기 때문에 굳이 도연명 집으로 찾아와서 술과 음식을 내어주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왕홍이란 인물이요. 또 다른 사람이 안연지란 인물이었습니다. 이곳 광주에 새로 사또로 부임했던 안홍은 도연명이 돈이 없어 술도 못 마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관복을 벗고 흰옷을 입고 거의 집 앞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소개도 안 하고 술동이를 이렇게 놓고 갑니다. 뜻밖의 술동이 하나를 얻은 도연명은 그것을 이틀에 계속 마시고는 크게 취했다고 합니다. 그걸 중국 고사에서는 백의 송주라고 합니다. 흰옷 입은 이가 술을 보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도연명이 한갑을 넘겼을 즈음에 이웃고을에 사또로 온 이 안연지를 만났는데 그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안연지에는 이 도연명에게 거금 20,000냥을 두고 갑니다. 마음대로 이걸로 술을 사드시라 하고는 그 안연지는 자기 고을에 오기 전부터 이미 도연명의 작품들을 읽고 그 인품까지 존중해 마지 않았던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횡재처럼 큰 돈을 얻은 이 도연명은 그 20,000냥을 모조리 자기가 다니는 술집에 갖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 와서 마실 테니까 이제 앞으로 나한테 돈 내기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하면은 꼭 금은구를 껴안고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 금은구에는 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질 않겠죠. 그것을 또 무현탄금이라 그럽니다. 줄 없는 금은구를 갖고 노래를 부르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무렵쯤이었을 것입니다. 몸은 쇠약해져 가고 이제 몸에서 술도 잘 안 받고 그랬겠죠. 참 술 좋아하는 술꾼들에도 가장 안타까운 시간들. 언젠가는 내 몸이 술을 받지 아니한다거나 또 옆에 누군가가 이제 술 마시면 큰일 나요 라고 협박을 한다든가 이런 때겠죠. 그래서 도연명 또한 술을 끊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나온 시가 지주라는 술을 끊으며 라는 시입니다. 그칠 지자를 써요. 중국에서 보통 술 끊다라고 할 때는 경계할 때 그 계자를 씁니다. 계주라고 하는데 이 시에서는 지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볼까요? 성내에 사는 것 그만두고 자유롭게 논일며 스스로 한가하네. 앉는 것은 높은 나무 그늘 아래에 멈추고 걷는 것은 살인문 안에서 멈추네. 좋은 맛은 텃밭의 아욱에게서 그치고
즐거움은 어린 자식에서 그치네. 평생 술을 끊지 못했으니 술 끊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기 때문이네. 저녁에 끊으면 편히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끊으면 일어날 수가 없네. 날마다 끊으려 했지만 혈기의 작용이 멈추어 끊을 수가 없었네. 단지 술을 끊는 게 즐겁지 아니한 것만 알고 끊는 게 몸에 이롭다는 말은 믿지 않았네. 비로소 끊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오늘 아침에 정말로 끊었네. 이로부터 한결같이 끊어나가면 장차 신선도 될 수 있으리라. 맑은 얼굴이 예전 그대로 돌아올 터이니 천만년은 끄떡이 없겠지. 여기에서요, 재밌는 게 이 식구마다 거칠 지자가 꼭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저는 그냥 시각상으로 이런 느낌이었어요. 술 끊으면은 다 끝난다라는 그런 지자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 도연명 이 시에서 이제 진짜 술을 끊었다 그랬죠? 끊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자료들을 찾아보곤 했는데 끊질 못했어요. 62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에게서는 술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구절 하나를 용케 찾아내고는 제가 안도의 마음을 가졌던 희한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중국 술사회에서는 백거이와 더불어서 주신으로 불리는 도연명, 그의 이름을 붙인 술이 없을 리가 없겠죠. 이전에 제가 도령주라는 백주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도연명이 팽택 현감을 했다고 했는데 그 팽택에서 나오는 술입니다. 도, 성시 도자를 쓰고 령은 수령할 때 령자를 씁니다. 도령, 그러니까 도사또님 술이다라는 것이 도령주입니다. 오량액 회사에서 만든 술이라서 그런지 이 팽택 시골에서 나오는 술인데도 불구하고 술맛이 꽤나 인상적으로 좋았습니다. 그 도령주가 지금 팽택에서 나오고 이 구강시 시상이라는 구가 있습니다. 이 시상이 원래 도연명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에 시상주업이라는 술회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도연명주라는 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회사가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알려지질 못하고 있어요. 이 도연명주가 술회사의 규모가 술의 이름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언밸런스가 제가 좀 안타깝게 느껴지곤 합니다. 도연명이 아주 옛날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옛날 사람의 이름이 여태껏 어떻게 온전하게 그리고 그의 작품들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그것도 그의 인복이었습니다. 말년에 그에게 술을 갖다 준 두 사람, 왕홍, 안현지 이야기를 했죠. 지방 수령으로 있던 이들이 나중에 조정에 가서 대관 고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가 또 문단의 최고의 실세가 돼요. 그 두 사람이 도연명을 세상에 알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일약 도연명은 범국가적 인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작품이 좋았겠죠. 거기에다가 든든한 후원자까지 있었으니 그건 다 도연명의 인복이라고 여깁니다. 이 도연명주 그리고 팽택의 도령주 외에도 도연명과 관련된 술이 귀주성에서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오류선생주라는 것이 있어요. 도연명의 별칭, 그 이름을 붙인 술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문학과 술의 궁합에 특히 관심 있는 분들은 중국 여행을 하는 기회에는 굳이 이 도연명주를 꼭 한번 찾아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